의료 취약 지역인 청량군과 태안군이 지속적인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량군은 신규 공중보건의사 14명을 추가 배치했고 태안군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권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을 만나보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오늘은 사라져가는 동네 책방을 지키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당진 지역의 서점들을 가보겠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수협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30일까지 양식장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700명대, 치명률이 1.6%가량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현황과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3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아산 3명, 당진과 공주 각 2명, 그리고 천안과 논산, 부여에서 각 1명씩입니다. 특히 당진에서는 교회에서 시작해 평생교육시설로 이어진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누적 60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827명입니다. 13일 기준 1차 백신 접종률은 22.2%, 2차 접종률은 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신고는 현재까지 모두 56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축제 취소,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직접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어가인데요. 대상은 참돈과 능성어 등 15개 품목입니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증명 서류를 갖고 양식장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100만 원 상당의 수협 선불 카드가 지급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700명대, 치명률은 1.6%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완치가 되는데요. 하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년간 학생과 교직원 183명이 확진된 후 완치가 됐는데 이 중에 5명이 후유증에 시달려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 결과 확진자 중 3분의 1이 신경 또는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 중 7%가 6개월 이내에 뇌졸중을 앓았고요. 2%는 6개월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뇌에 직접 영향을 줬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 연구팀 역시 후유증 비율이 3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숨쉬기가 곤란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잠을 잘 못 자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최장 9개월이나 지속됐다는 겁니다. 부산의 47번 확진자였던 부산대 박현 교수는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면서 기억이 힘들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브레인포그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했죠. 이 후유증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또 바이러스 전파자라는 낙인이 찍혀 우울감과 불안감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에서 한 댄스 모임, 춤추는 것도 죄입니까? 적발당한 참가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물론 춤추는 건 죄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즉 감염병 예방법 위반인 거죠. 자유를 속박당한 채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방역 피로도, 자유를 되찾고 또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비정상적 일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속하고 충분한 백신 확보와 접종,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편하지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의료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청양과 태안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먼저 청양에선 공중보건의사가 추가 배치됐다고요? 네, 청양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 신규 공중보건의사 14명이 배치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 확보는 청양군의 큰 숙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수가 부족한 가운데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 등으로 의료 인력 감소가 우려됐기 때문인데요.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복무기간 만료 의사를 대체할 신규 인력 14명을 확보했습니다. 네, 신규 인력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서 태안 지역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죠. 네,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019년부터 서부발전과 함께 전문인력 확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과 운영을 위해 2년 동안 1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태안은 특히 응급의료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가 충남 전체는 1.12명인데 반해 태안군은 절반 수준인 0.6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충남 서해안은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인데요. 이로 인해 지금 자동차가 바닷물에 잠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까? 네, 14일 새벽 2시쯤 50대 남성 A씨는 야간 낚시를 하기 위해 홍성군 국리선착장을 찾았습니다. A씨는 경사면에 주차를 하고 낚시를 하다 차가 밀물에 잠기고 있다는 걸 알아챘는데요.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위급함을 느낀 A씨는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일단 차가 바닷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밧줄로 고정하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썰물 시간인 오전 9시 30분쯤 다른 차를 이용해 침수차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차를 물 밖으로 건지는데 7시간이 넘게 걸린 건데요. 보령해경은 올해 대조기에 차량 침수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며 물때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주요 소식 짚어봤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충남도가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합니다. 충남도는 14일 도청에서 육사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맡았는데요. 추진위는 앞으로 토론회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대정부 활동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육사 유치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충남도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며 연구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충남에서 시작된 저출산 극복 챌린지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월 저출산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 주자로 챌린지 시작을 알렸습니다. 챌린지는 함께 돌보고 지키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 구호가 적힌 사진을 SNS에 게시한 뒤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면 됩니다. 현재 전국 100여 개 지자체를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과 연예인, 청년과 사회단체 등이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10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예산군 삽교읍과 태안군 원북면 등 3곳에 오존 농도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를 추가 설치해 도내 측정소는 37곳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충남의 오존주의보 발령일은 지난달 기온 상승의 여파로 예년보다 빠르고 고농도 오존 발생일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에는 29번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이 가운데 69%가 햇볕이 강한 6월 오후에 발령됐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예산에서 방사한 황새가 중국과 러시아 일대를 오가다 2년 만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군은 수컷 황새 행운이가 2019년 3월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다 최근 북한을 거쳐 다시 예산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황새는 예산 황새공원 인근 습지에서 머물다 현재 전북 고창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예산 황새공원은 황새의 강한 귀소 본능을 확인한 사례로 번식기에 둥지를 틀기 위해 고향인 예산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상권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을 만나보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사라져가는 동네 책방을 지키며 문화를 만들어가는 당진 지역의 서점들을 가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당진 원도심에서 30년 넘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서점이 있습니다. 2014년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기 전 온라인 최저가 경쟁에 밀려 동네 서점이 하나둘 사라지고 당진의 남은 서점은 단 2곳뿐이었는데요. 폐업 위기에도 누군가는 이곳을 꼭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딸이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점의 주요 손님은 학생들인데요. 청소년과 젊은 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선정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방앗간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동네 분들이 버스 시간 기다리면서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깨도 볶고 뭐 그러시고 수시로 일이 없어도 와가지고 앉아 있다 가시고 그러거든요. 저희 서점도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없어도 와서 있다가 우연히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 당진에서 명소가 된 동네 서점도 있습니다. 옛 면천초등학교 앞에서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책방인데요. 60년도 더 된 자전거 가게를 리모델링해 고즈넉한 시골 감성이 물씬 풍깁니다. 서점을 여는 게 꿈이었던 부부는 면천읍성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이 마을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말합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이젠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찾아와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부부는 서점의 이름처럼 책과 마을의 오래된 가치가 먼 미래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어떨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데리고 와서 이제 책 읽어보고 하는 그런 때도 좀 있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통해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오래오래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책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학교와 교육기관부터 온라인 쇼핑몰 대신 동네 서점을 우선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강연과 전시회,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해 서점이 지역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동네 서점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책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독서 문화 확산과 지역 문화 공동체 형성에 구심점 역할을 하죠. 또 동네 서점에서 도서를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책의 가치와 공동체의 의미를 지켜나가는 서점들.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의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청양군이 부족한 농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농촌 일손 돕기 창구를 운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농가는 청양군 농업정책과와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창구에서 인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거나 기상재해를 입은 농가, 고령이거나 여성 단독인 농가 등입니다. 청양군 일손 돕기에는 현재 공직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 긴급복지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합니다. 태안군은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26만 6천 원과 주거비 24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고 또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도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저소득층 한시 생계 지원 사업비를 추진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예정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해안 매립을 통해 산업단지를 만드는 충남 서산 현대대죽이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사업 주체인 현대의뱅크와 사업을 반대하는 서산 대산읍 주민과의 대립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간척 사업으로 대산공단 앞바다의 마지막 갯벌과 어류산란장인 모래섬이 사라지면 어장이 황폐화되고 환경이 파괴될 것이 뻔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우리뱅크는 기존 석유화학 시설과 현재 시설 공사 중인 대죽 1산단과의 연계를 위해선 해수면 매립을 통해 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등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서산 대산읍 대중리 1126번지 전면 해수면에 매립해 79만 2065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면서 지난해 충남도의 공유수면 매립 관련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지 조성에만 2,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준공은 2028년 예정입니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산단 조성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의뢰했으며 해수부도 산단 조성에 대한 승인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오는 8월 결정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죽 2산단 부지가 조성되면 현재 대죽 1산단에 조성 중인 석유화학 공장과 연계해 고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대산읍 내륙의 산단 부지도 많은데 굳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간척 사업을 하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현대오일뱅크 바다 매립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1,176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해수부와 환경부, 충남도, 서산시 의회 등 5곳의 공유수면 매립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학교에서 하는 생존 수영 실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영장에서 하는 실제 활동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 수영장 소속 수영 강사와 대한적십사사, 대한인명구조협회 등 전문 강사가 파견되며 구명조끼 착용법과 익수자 구조법 중심의 실기 교육이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영장에서 하는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현장 수리와 운반을 지원합니다. 태안군은 농기계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면 직원이 즉시 현장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농기계 119 현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하반기에 운반 수단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농기계를 운반해주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올해 사과꽃 개화 시기가 일주일 빨라졌다며 병해충 방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지난달 예산지역 평균 기온은 8.2도로 평년보다 2.5도 높았습니다. 기술원은 기온이 빨리 오르면 사과 응애와 나무좀 등 월동 해충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특히 나무좀은 눈으로 관찰하기가 힘들고 기온이 20도 이상이면 날아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군의 어버이날 행사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군은 해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전후로 각 읍면이 주관하는 경로잔치를 개최해야 했지만 올해 행사는 10월 노인의 날 전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어버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바 있는데요. 예산군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의 수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아소 일본 부총리는 마셔도 괜찮다고 말을 해서 분노를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라면 왜 바다에 버리는 걸까요? 일본 강요들이 생수병에 담아 매일 마시거나 농업 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